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보내드리는 두 남자 쇼 5월 23일이죠, 맞죠?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양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틀 네. 동안 안경이 없어서 약간 사람이 네. 이상해 보이더니 오늘은 딱 안경을 찾았네요. 안경을 찾으니까 막 컴퓨터가 신나갖고 막 껌뻑껌뻑 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다 수리 맡기고요. 자동차는 수리 맡겼고요. 뭐 내일 아니야 월요일에 찾으러 가야죠. 월요일이요. 네. 시장은 오늘 모처럼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같이는 반등. 네. 할라 했더니 코스피가 보합까지 왔었는데 네. 뭐 보합? 딱 보합이고 했고요. 네네. 코스닥은 오늘 아침부터 나름 강합니다. 0.5%대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시장의 큰 특징을 보면 어제 오늘 삼성전자가 좀 재미없다는 거 정도,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요인 정도 있다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제가 먼저 우선 좀 체크해드리면은요,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피 시장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는 반면에요, 투시는 한 6일 연속 오히려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의 매매가 상당히 썰렁합니다. 사자 팔자 규모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늘은 소폭의 순매도로 가고 있는 것이 시장의 하나의 큰 틀에서의 어떤 수급의 움직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늘 많건 적건 간에 4일째 매수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 투신 모두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 일단 오늘 시장에 봐서는 하나의 크게 봤을 때 흐름의 하나의 단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나름 오늘 선방했다는 거, 이런 건 정도가 시장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점으로 오늘 시장을 그나마 좀 안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2020 가고 30, 40 가고 훅 갈 줄 알았더니 외국 매수 들어오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쉬고 있으니까요. 무려 삼성전자가 쉬면 코스닥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성훈 대표가 나름 그 안에 세밀한 것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시장의 흐름이 삼성전자가 쉴 때 코스닥이 좋다라는 말씀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종목 장세에 대한 쪽이 좀 펼쳐진다라고 드릴 수 있을 만큼 시장의 종목별 분위기에 대한 쪽은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업종에 대한 쪽을 좀 보게 되면 요즘에 하이토우 쪽인가요? 중국에서 이 중국 발음 같습니다. 하이토우. 하이토우. 예, 하이토우 같은데. 뭐야? 중국 직구족. 중국에서 이제 직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를 못하게 갖고 지금 네, 이거 공인인 그거 하는 거 직구족을 정말 하이토우 그래? 네, 맞습니다. 하이토우족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지금 국내에 지금 알리페이가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네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안 쪽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페이팔도 털렸어요. 지금 시리아 전자군인가? 그런 쪽에 의해서 지금 이베이가 해킹을 당하면서 페이팔 정보를 가져갔다. 그래서 이베이도 지금 아예 서버 자체가 지금 중단을 시켜놨었죠. 1시간 정도 중단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이토우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 쪽에 대한 흐름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이제 직구를 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결제 관련주들, 특히 KG 모빌리언스라든가 오늘 KG 이니시스, 특히 이제 KG 이니시스는 알리페이하고 국내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KG 이니시스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사이버 결제 단알 모두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를 시키고 있어서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좀 양호하게 전제가 되는 게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겠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시장 빠지니까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회복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바로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거 이제 조정 나왔다가 바로 오늘만 하더라도 삼천당 제약이 장중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마이너스 3%인가 4%인가에서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천당 제약? 예. 난 관심 없는데. 천당을 3번 간다 해서 삼천당이죠. 정말? 네네. 3,000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나? 관심이 원래 있으셨는데 DHP 코리아에 DHP 인공 눈물 만드는 얘가 판매 회사가 바로 삼천당입니다. 그 삼천당? 네, 그 삼천당입니다. 나 DHP만 알고 있었어. 예. 네. 그래서 삼천당이 지금 5%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글쎄요, 이 대차잔고에 대한 환매 때문일까요? 느닷없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도 느닷없이 올라오고 있고요. KINX 같은 경우도 느닷없이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야? 못 들었어. KINX. 얘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서버, 트래픽 쪽입니다. 얘도. 트래픽 다산 네트워크?
장비고 이쪽은 KINX 같은 경우도 트래픽 분산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얘가 이제 언제 한번 붙었었냐면은 그 카카오톡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카카오톡 때문에 트래픽이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KINX가 한때 이제 테마주로 한번 분석이 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얘도 실적이 좀 나오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뭐 KINX 같은 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뭐 사파이어 뭐 이런 주식들 사파이어 글라스 쪽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이 막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여전히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 쪽들.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말이에요. 동쪽가 때 뭐 자기도 일을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일을 똑같은 시간에 경쟁자로서 하고 있지만 제일 아침에 딱 눈에 띄니까 원이 가입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신고가로 훅 가버리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이닉스가 오늘 가격이 어제 이렇게 가격이 이제 사실 감자도 해서 머리가 아픈데 실제로 뭐 뉴스에 이렇게 쓴 애들 보면 17년 만에 최고가거든요, 저게. 네. 그래서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0 몇 년인가 3년 145원 뭐 이랬었잖아요. 동종값이었는데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여하튼 SK하이닉스 때문에 하여튼 그 관련된 것들 뭐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하여튼 원익 IPS는 뭐 삼성전자 주로 하는 거지만은요. 원익 IPS가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그거 플러스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유진. 네. 유진테크. 네. 그런 류들 이 친구들이 호흡 올라가는 것이 일단은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관련 뭐 그랑 상관없이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강한 것들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거 있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우리 화면 같이 봤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우리 어저께 화면 딱 잡아드렸잖아요. LG 노텍이요? 카메라 예. 다 본다뿐만 아니라 뒷거도 있고 옆에다 갖고 뭐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조는 거 다 찾아낸다는 바로 네네. 카메라 모듈 네네. 후가잖아요 오늘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얘기하면은 제 입으로 얘기한 그런데 저는 이것도 결국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포인트 그러고 저는 이게 뭐 섹시하게 올라가 그런 건 아닌데 저는 하여튼 지금 앞으로 한 2년 정도 보는 건데 한 2년 동안 관심을 놓고 일을 그래요. 네네. 2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 머리 아팠던 회사 다 날려버렸어요. 머리 아픈 그 사업 분야 다 날려버리고요. 날려버리거나 손실 처리하거나 아니면 애따 너 또 계열사한테 넣어주고 야 니가 직접 해라 임마 주고 머리 아픈 거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분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학고방 같은 거야. 그래갖고 야 이거 좋다는데 좀 매장 좀 확대해버려 이런 거. 네트워크스. 뭐? 아니, 그걸 벌써 알고 있어? 예. 그 SK 네트워크스 있잖아요. 네. SK 네트워크스도 훅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SK 네트워크스가 뭐 다른 것도 갖다 대고 뭐 죄송합니다. 중고 자동차도 하고 뭐 하지만 저는 그거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워커힐 호텔의 면세점 사업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걸 여전히 전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좀 올라가네요. 이런 것들이 하나 있어 보이고요. 또 올라가는 거 사상체육가를 저는 오늘 딱 찍을 줄 알았는데 사상체육가를 못 가고 있어요 지금요. 네. 100원 200원 차이로요. 드실라. 호텔 신라? 그럼 뭐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 그저 완만하게 상승하는 거가 하나 있어 보이고요. 굳이 또 하나 하자 그러면 코라홀딩스. 코라홀딩스가 훅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라홀딩스는 이제 예전에는 라오스에서 이제 그 자동차 예전에 우리나라 시발차 같은 거 하다가 이제 CKD 같은 거 들어오고요. CKD라는 게 분해해갖고 이제 와갖고 조립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그 지역 나는 데다가 내가 흥미로운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딱 한 종목 팟캐스트에서 2번이나 얘기했고요. 이 방송 통해서 한번 2번 얘기했었고, 레포트도 엊그저께 보여드렸잖아요. 설명드렸던 게 코라홀딩스인데요. 이거는 포인트가, 할부금융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할부금융.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할부금융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G 얘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회사들 얘기했잖아요. 네. 그 안에 지금 훅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라홀딩스도 우리 시청자분들 좀 장기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닝 머티리얼즈 올라가는, 뭐야, 이거? 어떤 분이 워닝 머티리얼즈를, 올라갔네, 이게요? 올라가는데, 이거는 거래가 잘 안 되죠, 아직요? 어떤 쓰셨네요? 누가, 마이다스 정님이 워닝 머티리얼즈도 이분은 반칙했네. 반칙했어. 좀 보고 계세요? 게시판 보세요? 아니요, 지금 못 보입니다. 또 안 돼요? 안 보입니다. 약간 서운한데, 근데 할 수 없어. 제 이름을 듣고 나서 바로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는 저희 사촌들은 같은 돌림을 쓰잖아요. 네. 제 사촌도 한 명 제 이름은 제대로 못 쓰더라고, 짜증나게. 저는 항상 할 땅이고, 영은 빵할 때용입니다, 빵할 때용. 빵할 때용 알아?
그거 빵할 때 영도 있습니다. 영영. 아니 못 알아들으니까 제 말을 듣고 받아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니까요. 네. 근데 심지어는 사촌도 못 쓰더란 얘기지. 사촌도. 어떤 분이 여기 이양영이라 그랬는데요. 이양영님인데 뭐 이건 영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여튼 그래요. 워닝 머티리얼즈를 그것 좀 스타 좀 해보라니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 레포트를 읽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주가는 올라가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언제 올라간다 정도. 예. 저는 특징주를 나름 잡았는데요. 그게 없고 뭐 토비스 이런 것도 좀 올라가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네. 넘어가고요. 바로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로 바로 가보죠. 바로 가나요? 바로 가죠. 할 거 있어요? 아직 했나? 지금 뭐 시장에서 좀 본다라면은 어저께 이제 이슈가 됐었던 루트로닉 같은 경우. 뭐였지? 루트로닉 같은 경우가 뭐 팍스넷이 아니고 뭐 이제 일간지 모 일간지 막 해도 되나? 안 돼. 안 되나? 모 일간지에서 이제 IR 클럽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업체들이 이제 1,500만 원씩 내고 1년간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까는 뉴스는 안 쓰는 이제 그런 뭐 협약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루트로닉이 이제 그걸 3년 동안 하다가 안 했대요. 그랬더니 뭐 비싸다는 둥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장중이한테 이름이 뭐라고요? 루트로닉이요. 루트로닉. 피부용 레이저 기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이거? 뭐 그 얘기 나와갖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건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SPG도 오늘 실적 잘 나온다 해서 올라는 가는데 이게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주가를 붙여먹어요. 붙여먹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회사에서 이제 그런 이제 뉴스가를 내보내는 건데 뭐 CJ CGV 주가가 잘 가고 있으면은 뭐 CJ CGV 바퀴 들어가는데 뭐 모터가 들어간다고 해서 잘 보내고 뭐 자동문이 뭐 잘 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쪽이 이제 실적이 정말 따라붙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뭐 SPG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블루컴은 우선 오늘 아까 2만 원까지 어떨 갔었어요? 2만 원. 예. 그다음에 19,650원인데요. 하여튼 사람들 정말 대박 있는 회사다. 네. 여기 쓰시네요. 곰솔님이 지난주에 워커리 호텔을 갔었는데 중국인들이 완전 도떼기 시장 같다. 예. 맞아요. 맞아. 도떼기. 도떼기 시장. 이게 참 딱 정확히 쓰셨네요. 하여튼 도떼기 시장 맞습니다. 맞고요. 하여튼 그날 세일하는 날 갑자기 타임 세일에서 가면요. 예. 발레 파킹이 안 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조금만 내가 바글바글거리고 나오면요. 숨을 못 쉬어요. 정말 도떼기 시장 앞에. 왜냐면 그게 바로 돈 내고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아시잖아요. 이거 당기는 파라다이스 앞이에요. 바로 거기가. 그래갖고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곰손님 맞죠? 제 말이? 네, 이제 나중에 쓰실 거예요. 내라. 네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강조는 하지만 없는 얘기는 만들지는 않아요. 네. 그거 좀 좋을 것 같고요. 저기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볼 코너인데요. 오늘 이제 두 종목 한번 해볼 텐데요.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 뭐 글로비스. 아니 이게 왜냐면 어저께 우리 네.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전문가님이 네. 공표 전문가님이 현대글로비스도 일단 거기에 마음에 든다까지는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 오늘 또 얘가 이게 레포트가 나와요. KTB에서. KTB 증권에서 투자증권에서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것도 재밌게 나왔어요. 목표 주가는 32만 원입니다. 32만 원이고요. 여기 중요한 게요. 상향시켰어요. 상향. 위로 올렸어요. 기존에 28만 원인데요. 32만 원 올렸어요. 슬쩍 화면 한번 잡아봐 주세요. 여기 상향이라고 나오잖아요. 제목은 뭐예요? 하반기 관전 포인트는 해운이랑 SDS다. SDS는 여기 삼성 SDS다.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좀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관전 포인트는 뭐냐 얘기 나왔는데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페노션 저는 관심도 없어요. 페노션. 네. 이런 건 의미도 없는 얘기고요. 페노션은 매각 자체가 좀 미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월호 이슈에 대한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해운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이 있어서 일단 페노션에 대한 매각 자체를 좀 연기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보세요. 네. 페노션은요. 일단 중요한 건 관심이 없습니다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짜증나고요. 분명한 것은요. 2020년까지요. 해운업 매출을
8.2조 원까지 4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요. 네. 이게 말이 그렇잖아요. 이게 사업하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4배를 확대하고 3배를 확대를 어떻게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요, 글로벌스는 딱 하나 우리가 저게 있어요. 우리가 고려할 게 있어요. 왜냐면 현대 글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 자동차, 기아차 물량을 수송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국내에는 다 트럭으로 하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일 때, 국내 거는 말할 거리가 없고 다 그냥 독점하는 거고요.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두 회사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 두 회사. 근데 두 회사인데, 한 회사는 합작법이냐, 합작법이. 그게 이제 유럽에 있는 회사인데, 이름이 갑자기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 회사가 있어요. 네. 이카로스인지 뭐 이상한 뭐 하나 있어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나중에 또 되는데요. 그 회사는 이 현대 그룹 있죠. 현대 이 오우노 그룹이요. 오우노랑 외국이랑 합작한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 그거의 의사결정 누구냐 그러면 이 우리 또 왕 회장님 일가가 결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법인이 하겠지만 실제로 거기 하는 거라서 물량을 딱 이번에는 글로비스가 50%까지 가져가라. 60%까지 가져가라. 70%까지 가져가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유레카랍니다. 유레카 뭐 그거. 네, 그 회사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결정을 현대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순간 쭉 다 일로 온다는 매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밑에 줄에 보게 되면은 PCC 47척, 네, 벌크선 31척을 100척, 400척까지 늘리겠다라는 거는 지금 신조 발주에도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인수하는 것도 있고, 네. 그게 뭐냐면 유렉한 작가 뭔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냥 자기 배를 사면 자기 거로 들어오면 되죠. 그것도 사고 아마 펜옵션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펜옵션은 그런 건 논의할 것도 없어. 몰라. 벌크가 30척에서 400척 가야 잠깐만요. 되는데. 그건 몰라. 예. 그래서 모르는 거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어. 다 소설 같은 얘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하고 간에 주가에 별로 영향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도 써 있는데요. 뭐냐면요. 잘 보세요. 그림은 쭉쭉쭉 나오면서요. 여기 보세요. 여기 네 번째 단락가 보면 포스코, 캡코, 코게스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게요. 네. 전용선 시장 규모가 약 2.5조 원인데요. 하반기 가스공사 LNG 장기 수송선 입찰에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올해. 그렇죠. 올해 모든 해운 사업의 최대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갖고 오는 거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배도 발주하고 네. 용선 하나 배를 발주하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업계 얘기는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아,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놈들은 좋겠네. 아, 이건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대글로비스는 그게 지금 포인트다. 딴 게 포인트. 이게 뭐, 이자 물린지, 삼자 물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딴 데가 하면 좋은데, 딴 데는 지금 그 여력이 잘 안 돼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업계 얘기가, 지금 뭐 현대글로비스밖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업계 얘기다. 주식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밑에 SDS 상장 효과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SDS 돼야 되니까 이제 지주회사라든가 이제 지분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관련됐든지 현대글로비스도 정유선 뭐 부사장인가 뭐 부인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장이 갖고 있으니까 뭐 뭔가 부각될 거다. 네, 그런 건데 저는 그거는 논의를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그거는 저는 삼성 SDS의 최대 수혜는 실질적으로나 모르나 SK CNC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제가 알아요. 이 좁니다. 이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펀더멘털이랑 전혀 상관없다. 펀더멘탈하고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SDS도 어차피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SK CNC 주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매출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왜 그룹사 매출 계속 나오니까. 역시 회장님 회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LG CNS 마찬가지고 SDS 마찬가지고 글로비스 마찬가지고 글로비스도 어차피 정몽구 회장에 대한 이 정의선 회장이 받으려면 기아차 회장이 받으려면 뭐 기아 홀딩스로 가던 뭐 모비스 홀딩스로 가던 어떤 구조로 가든 간에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낼 돈을 그 상속세를 낼 회사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글로비스를 키워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주가가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 매출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거는 일단 기대감이고요. 소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소설인데 저랑 약간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SK CNC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설이 아닙니다. SK CNC는 제 말씀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저는 지배구조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SK CNC는 그 업종
SI 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SDS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나라에 크게 봐서 딱 3개가 있습니다. 큰 회사가. 물론 제가 포스코 ICT도 얘기했는데 그건 작아요. 예, 롯데정보통신 있지만 작아요. 상장이 안 돼 있고요. 큰 회사는 딱 3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SKCNC, LGCNS, 삼성 SDS.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2개 있을 때 업종이 생기기 때문에 부각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삼성 SDS가 상장돼서 무슨 PR이 뭐 20배를 주고 30배 뭐 주고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SKCNC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분이 누가 있다는 거는 말은 맞죠. 말은 되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정말 이건우 회장의 머릿속, 정몽구 회장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정답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라고 전 성격이 권하진 않습니다. 뭐 주식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이제 뒷받침된다는 게 뭐냐면. 시나리오는 되죠. 아니, 미국 같으면 이런 회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주주가 내가 있는데 내 대주주 회장한테 발주를 해줘? 회사를? 물량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의 독특한 체벌 때문에 체벌 때문에 그런 거지. 체벌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도덕을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이승원 대표가 말한 것도 충분히 그런 주장은 있다. 그런 주장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있다는 거고 전 주장이 아니라 사실을 했다. 사실 논리적인 사실. 전 소개를 했다. 주장이 그렇죠, 소개를 그렇죠.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갈까요? 다음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죠. 이상현 대표를 통해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이상현 대표가 얘기했던 건 사실은 새로운 판이 깔릴 거다라는 걸 언급하진 않았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컴투스를 봐 보니까 컴투스가 상당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내가 해보니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제 보니까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결실의 계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상현 대표의 의견이었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실적은 이미 검증이 됐다. 지금 2분기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지금 스포츠 장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야구죠. 대표적으로 야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매출이 81억에서 역시 야구가 시작을 하니까 2분기에 170억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RPG 장르, 그러니까 우리가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죠. 이쪽도 역시 증가가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그냥 마이너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뭐 하반기 뭐 컴투스 프로야구가 좋아지고 이런 거는 마이너한 이슈고 게임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낚시의 신. 그죠? 지금 2분기 신규 게임인데 이 낚시의 신에 대한 지금 흥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투스를 움직이는 쪽, 뭐 지금 프로야구에 대한 거는 조금 약간 곁다리고 지금 핵심 포인트는 낚시의 신에 대한 흥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컴투스를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요인이죠. 지금 보게 되면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한 기대, 요겁니다. 그래서 컴투스 허브의 마케팅 플랫폼에 대한 역할, 그죠? 요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컴투스 허브. 맞아, 그 얘기 때문에 돈 벌었다고 많이 얘기해. 네네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게임빌의 플랫폼인 게임빌 서클과 플랫폼 통합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지금 컴투스 허브와 게임빌 허브, 그 게임빌 서클이 합쳐지게 되면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이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플랫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서도 돈을 벌고 게임에서도 돈을 버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딱 그거 하나 까먹었는데요. 뭐요? 이따 좀 이따도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 그거 봤어요? 어떤 거요? 저희 아침에 그 3명이 저희 방송 3명이 개장 중에 같이 설렁설렁 하잖아요. 네네. 거긴 또 3명이 하나? 앵커랑. 저희도 3명이 하죠. 예. 다음은 왜 오른다 그랬어요? 다음이요? 제가 그 얘기했는데요. 그냥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플랫폼입니까, 뭐가? 네, 그거 말고. 그냥 브라질 월드컵하고 그것 때문에 올리고 있는데. 브라질 월드컵이 뭔 상관이야? 브라질 월드컵하고 선거 때문에 모바일 광고가 붙으면서 광고 매출에 대한 증가 때문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단발성 이슈로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것 때문에 왜 올라?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거하고 이제 월드컵 되게 되면 이제 광고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 쪽에서 광고 그 시즌이에요. 그때가 뭐 온라인 쪽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잠깐 올라오는 걸 핑계로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네이버도?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근데 솔직히 그것 때문에 7% 같이 훅 가?
그동안에 좀 모았잖아요, 기관 애들이. 그 핑계대고 한번 올라가는 거죠, 뭐. 형님 가는데 동생도 한번 이렇게 쓱 한번 가주는 게 또 예의 아니겠어요? 형님 동생 하면 듣는 큰형 네이버가 서운해야지. 그렇죠. 90대 뭐 5% 이런 건데, 왜 그러세요? 딱TV 공식 메신저는 마이피플입니다. 그런가? 네. 그거 투자 포인트가 있었네. 네. 네이버는 딱TV에서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 다음을. 알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규창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 기자가 간다 코너가 되겠습니다. 머니스테이 방송의 IT 팀장을 맡고 있고요. 연예부도 담당하고 있고요. 요즘 또 바빠요. 정치부도 담당하고, 정치 브라이보다 이제 국회까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창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참, 우리 둘이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좀 민망해요. 네. 요즘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유튜브나 지금 팟캐스트에 들어가서요, 이규창 기자가 하루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을 갖고, 그래서 본인의 아침 일상을 썼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방송은 비용어인데요. X 나게 바쁘다. 특히 오전은 미친 듯이 바쁩니다, 오전에. 저는 정말 아침에 한 10시 반까지면 화장실 갈 시간이 내가 아시잖아요. 네, 화문남이죠. 화문남에 화장실도 못 가는 남자 너무 바빠갖고요. 오늘 얘기할 거가 두세 가지 있어도 아마 아침에 오늘 모처럼 시간 여유가 있어서 생각해 봤는데요. 샤오미 있잖아요. 네. 샤오미 정말 예전에 무시하고 짝퉁이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샤오미가 나오면 항상 앞에 붙는 말 있죠. 애플 짝퉁. 근데 지금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애플, 중국의 애플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불렸고요. 샤오미의 원래 모토가 나는 중국의 애플이 되겠다. 애플을 따라하겠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모토를 세웠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애플이 짝퉁 애플이다라고 불리는데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짝퉁이 아니라 청출어람이다. 청출어람. 네. 이제는 애플 제꼈습니다. 1분기에 중국에서요, 스마트폰 시장 1등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1등은 형님이고. 당연히 형님은 모셔야 되니까 그대로 두고. 그런데 2등이 레노버입니다. 어차피 중화권 기업이니까요. 근데 3등이 누구냐? 바로 샤오미입니다. 4등 애플인데요. 애플을 실제로 제친 거죠. 동생인 애플이 동생인데, 형을 제쳤으니까 이제는 청출어람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샤오미의 위협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유가 샤오미가 슬슬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 전에, 그저께였어요.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진출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샤오미가 폰을 팔았어요. 근데 첫날 폰을 딱 팔았는데, 이게 매진은 당연히 됐는데, 얼마 만에 매진됐는지 퀴즈입니다. 저는 아는데. 아시죠? 제가 알죠. 이성 대표 알아요? 15분. 15분? 한테 갖다 붙이는 건데. 거의 찍은 것 같은데, 약간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네. 20분 만에 완판이었어요. 늦었네. 늦었네. 그거는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 선이 늦었어. 선이 늦은 거네. 원래 15분이야. 원래 15분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중화권 전반으로 이제 샤오미의 위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샤오미가 어떤 폰인지 아직도 샤오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네네. 샤오미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종합 IT 기업입니다. 근데 원래는 뭘로 했냐면, 구글이 처음에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불안정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만든 그대로 쓰는 데가 거의 없었고, 제조사들이 조금씩 이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조금씩 손을 봐서 썼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동차가 아무 옵션 없는 상태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에어백도 붙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좀 튜닝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원 제조사인 구글보다 안드로이드를 더 잘 만진다라고 소문이 났던 때가 바로 이 샤오미예요. 네네. 원래는 그래서 제조사한테 위탁을 받아서 안드로이드를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업체였는데, 소프트웨어 업체였는데, 남들 거 해주다 보니까, 야, 구글보단 내가 더 잘 만들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그런 부품 사다가 휴대폰 조립해 볼까? 라고 조립해서 만들었는데, 세상에, 여태까지 나온 스마트폰 중에 제일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팔기 시작했고, 매번 팔 때마다 애플을 뽐받느라고 프리미엄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 온라인에 딱 공개를 해서 한정 수량을 파는데 매번 내놓을 때마다 매진이 됩니다. 그래서 매진이 되고 나면 이걸 가격을 그대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베이에 바로 올라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유명한데 사실
왜 이렇게 또 잘 팔리냐고 하면 싸다는 것도 하나의 그렇죠. 장점이죠. 네. 중국산의 특징이긴 한데 그 중국산 그 샤오미의 대표적인 모델이 레드미라는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게 요즘 최신 스마트폰, 삼성의 이제 갤럭시 S 시리즈 최신 폰이라든지, LG의 G 시리즈의 최신 폰이라든지, 이런 거와 맞먹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00불? 500불? 그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250불. 130불. 130불. 2만 원이, 20만 원이 안 돼요. 20만 원도 안 돼. 보조금 실은 마이너스 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우리나라면 30만원 주머니 들어오는 거네. 그쵸? 근데 이거 130달러 팔아서 뭐가 남냐 싶지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30달러 파니까 경쟁사 4분의 1 가격에 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싼데 성능이 좋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는 계속 팔 수밖에 없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 말레이시아에 가자마자 그냥 팔렸고요. 아이폰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아이폰 있는 건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 미국에서 인기라더라. 외국에서는 뭐 많이 쓴다더라. 근데 뭐 한국에 온다고 되겠니? 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200만 대 팔리니까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그렇죠.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잖아요. 네. 사실 얘네가 그렇다고 많이 팔진 않아요. 한정 수량을 팔다 보니까 조금씩 파는데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딱 4,000대만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럼에도 작년에 무려 1,870만 대 팔았는데 성장률이 전년 대비 160%. 아, 그러니까요. 아, 그 레이준이라는 사람 저도 잠깐 그 발을 난 거면 레이준이라는 사람이 벌써 이거랑 상관없이 게임 회사를 할 때 그 좀 주식 판 게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전 세계에 400 몇 등인가로 제가 알게 있고요. 중국에서는 뭐 100등 언저리까지 올라가 있죠, 레이준이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이 TV까지 또 들어갖고 좀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 TV가 그 울트라 HD, UHD TV 주변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가격 한번 보시면 얼마인지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 UHD TV인데 이거 가격이 49인치다. 49인치면 얼마쯤 할 건지 딱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한 2,500불. 2,500불. 응. 그런데 얘는 얼마에 내놨냐? 그 너무 비싸요. 49인치가 국내에서도 2,000불까지 안 하죠. 2,000불 안 가요? 한 200만 원 안 가나? 가요. 안 가요. 요즘에는 1,500불이면 사요. UHD를? 예, UHD. 그럼 150만 원? 예, 어떤? 150만 원에서 어찌 200만 원 됐건. 사이. 예. 150만 원? 예. 얘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60만 원. 60만 원. 역시 차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차이 납니다. 정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차이나. 아니 49인치 TV가 게다가 울트라 HD인데 60만 원이면 아 누가 사요 이걸. 이제 삼성이랑 LG 아직은 중국산 싸 보인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샤오미가 에이 그래봤자 싸서 잘 팔리는 거지 얼마나 가겠냐. HTC도 그랬고 뭐 싸 보이는 중국 브랜드들 아직까지 삼성 못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샤오미는 벌써 프리미엄에 그런 브랜드라는 걸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품질이 워낙 좋은데다가 한정 생산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애플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요즘에 그 샤오미 시안 뭐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게 뭐냐면 샤오미를 추종하는 그 소위 앱등이라고 하죠. 우리는. 앱등이. 애플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렇죠. 샤오미 시안 이런 사람, 이런 이름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마이니아층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써본 사람들은 너 샤오미도 안 써봤으면서 이런 식으로 무시해주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200만 명밖에 안 쓰는데 네. 나머지 4천만 명 무시하잖아요. 아예 아이폰도 안 쓰시면서 이런 느낌인 거죠. 미패드라고 또 나왔잖아요. 또 네. 미패드. 네, 맞아요. 240불짜리 아직 출시 안 했는데 똑같은 거가 499불. 아이패드 미니에 그러니까요. 240불 당장 사고 싶죠. 아니 태블릿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저 지인이 뭘 사시려다가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지금 애플이 아니다. 보이는 적은 괜찮다. 근데 안 보이는 뒤에서 샤오미가 막 쫓아오고 있으니까 등 뒤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제가 이 얘기 살짝 썼어요. 미패드 얘기 썼는데 그게 얼마인데 240불 그러니까 아이씨 살려던 거 다 취소. 기다려야겠다. 그거 언제 한국에 오니? 그러는데 한국에 올 계획은 아직 당분간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말레이시아 들어갔고요. 다음에 러시아 간답니다. 러시아 가고 유럽 가고 미국 가는데요. 미국 찍고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대비가 될 거냐가 사실 저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샤오미는 삼성전자에 대한 큰 이슈가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정말 못된 거는 LG죠. LG죠. LG가 이제 저가폰도 내놨습니다만은 그 스펙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같이 대등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LG가 지금 자꾸 게임 키체인저 역할을 못하고 그 게임에 대한 룰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성능에 대한 쪽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지금 승부를 보는 쪽으로 시대가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G3 같은 경우도 자꾸 뭐 포브스에다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으나 포브스에서 뭐 최고의 스마트폰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지하게 빨더라고요, 포브스에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좀 썼나? 이랬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크레용팝과 관련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방안을 LG전자에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또 보게 되면은 샤오미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제쳤죠, 애플을. 미국에서 지금 3위, 레노버가 2위, 샤오미가 3위, 그리고 또 쿨패드가 4위를 했고요. 야, 아주 미세한 소수점 그 차이로 인해서 지금 애플이 5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5위인데 그만큼 이제 그 뭐냐면은 이게 가격 고가 스마트폰 프리미엄 시장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 포화 상태에 왔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성장을 하는데 저가폰 중심에 대한 성장에 대한 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IT 업종에 대한 그런 코스트 리덕션이 상당히 좀 강하게 코스닥 기업들은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에 그 분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거기 가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약간 네. 또 제가 또 나름 또 약간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예전에 보면 이거잖아요. 삼성전자에 일 같이 한다라서 올라갔던 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해서 네. 파트론이었고요. 네. 2년 전에 애플 때문에 올라갔던 인터플렉스 이런 거 인터플렉스. 있잖아요. 저는 그 올 1월달에 1월 중반에 우리 이승원 대표가 블루콤을 얘기할 때 제목이 딱 기억납니다. 제목. 그때 삼성증권의 여자 애널리스트가 쓰면서 딱 그때 자료만 찾으면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는데 제목 자체에 샤오미가 들어가 있어요. 샤오미의 그 모터 진동자가 들어가는 게 딱 들어오면서 그거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 네. 샤오미의 간떡된 남자거든요. 이게 블루콤이 주가 네. 5배 올라가고 있고 4배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의 어떤 그 주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그 뭐 MI3, 1, 2, 3가 걔네 미 1, 2 쓰입니다, 걔네는요. 갤럭시 시리즈 같이. 근데 작년까지라도 중국 전용 제품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네. 전용 제품 외국에서 쓰지 않습니다. 통신망 이런 걸요. 근데 GSM이라고 그래갖고요. WCDM 해갖고요. 전 세계에 쓸 수 있는 거. 샤오미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베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팝니다, 이 친구들이요. 그래서 그게 물량이 없어서 다시 못 만들어서 안 나오는 거죠. 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사갖고 오면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올 가려는 살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네. 그때 이 제목이 이거였죠. 블루투스와 샤오미. 이거 좀 보여주세요. 예, 예. 화면에 제목이 잡아서. 예. 블루투스와 제가 샤오미. 사실 그때 이성훈 대표가 대단하다 느낀 게, 야, 이 친구가 센스 있네? 이걸 어떻게 레포트 네. 설명, 추천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성훈 대표가 대세라고 느낀 거지, 이거를요. 블루 아프리카인데 요즘엔 좀 블루해졌어요. 다른 것들이. 아니 근데, 확실히 예. 이승원 대표님 대세인 게 제가 방금 전에 채팅창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승원 대표님이 안경 쓰시니까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건 좀 오바다. 시청자분의 마음까지 잡을 정도로 정말 뭔가 물이 오르셨어요. 그게 요즘 대세는 우리 영님, 영님 영화시잖아. 영님이 요즘에 대세다라는 걸 다시 차이나. 한번 차이나는 이거 저랑은 좀 차이나 많이. 근데 그 샤오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장모님이 TV를 뭐 또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아, 장모님 왜 바로. 장모님이 TV를 속상하게 네. TV가 망가졌는데 제가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못 기다리시고 성격이 또 급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대리점에 가서 하이얼 걸 TV를 예전에 사신 거예요. 예전에. 네. 그 보면 하이얼 TV를 보면서 역시 차이나 이랬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이제 그런 류 하이얼류의 제품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얼을 생각하고 중국 제품을 생각하시게 되면 큰 오산일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정도에 살 거예요, 정말요. 네. 그거 살 생각이. 하이얼을요? 하이얼 미쳤어, 내가. 하이얼 안 사지. 샤오미 하나. 샤오미 네. 제가 미패드를 살려고 그래요. 네네. 미패드 살 생각이 그 샤오미가 사실 요즘 구글이 샤오미를 되게 미워해요. 그래서 조만간 그 업계에 들은 소문인데 구글이 샤오미한테 소송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를 구글이 어떻게 하냐면 공짜로 풀잖아요. 네. 대신 안드로이드에 구글 플레이 그 마켓을 쓰려면 넣어야죠.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 인증료라는 형태로 돈을 네.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걸로 팔면서도 공짜로 뿌렸으니까 난 책임 없어라고 하려고 공짜로 주고 대신 인증받아서 돈 내는데 샤오미 인증을 안 받아요. 그렇죠. 거기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켓을 따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애플 앱스토어처럼 저는 이게 커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 제조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마켓이 커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그게 거죠. 맞아요. 그래서 레이준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드웨어로 돈 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거다. 우리는 맞습니다.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건 디테일한 건 주식이랑 상관없어서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건데요. 네. 그래서 그걸 쓰려면은요, 거기 보면 그 자기네 미 마켓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딱 들어가서 구글이라 치면요, 구글에 묶음이 한 막이 딱 들어옵니다. 그걸 찍고 나서 설치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인식 못하는 거, 하는 거, 설치하라고 잠깐 푸는 거 있잖아, 선택하는 네, 거. 네. 안드로이드 쓰신 분 아실 때 그거 체크하면요, 다 들어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 그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머리를 쓰죠, 예. 친구들이. 그러니까 샤오미가 대단한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탈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탈옥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탈옥폰 만들려면은 뭐 컴퓨터에 연결하고 무지하게 복잡했어요. 네. 근데 요즘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렇죠. 그냥 탈옥이 되더라. 그리고 다시 누르면 탈옥에서 돌아오더라. 대단한 네, 중국입니다. 네, 하나 다 들어가겠습니다. 김수현 있잖아요. 네네. 김수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김수현이 텐센트의 모델 돼갖고, 뭐, 우리 관련된 뭐 키스들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키스는 100%짜리라서 키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즘 업계에서 정말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외국 중국 세대들이 엄청 몰려들고, 뭐, 베팅, 들어가잖아요. 베팅 네네.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일단은 그 중국에서 내수를 잡으려면 한국 컨텐츠 잡아야 된다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제가 최근에 그 별의 소음 그대 관련된 분들을 만나봤더니요. 그 스태프들 보고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중국에. 중국에서 만들고 김수현도 쓰고 전지현 써서 중국 드라마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드라마 만든 거 사가면 틀지도 못하고 내용에 자기가 간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 좀 빼고 자기들 중국 브랜드를 싹 깔고 그 말되네? 네, 텐센트 깔고 중국의 뭐 하이어를 예를 들면 샤오미를 깔고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네. PPL에도 충분히 네. 돈 뽑으니까. 그런데 얘기하는 가격대가 우리나라의 2.5배를 부른대요. 개런티며 그쵸. 이런 거를. 네. 그러니까 지금 갈까 말까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시청자 스텝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같이 네. 스텝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거 대박 네. 나네. 그래서 사실 키스트도 예. 중국의 뭐 업체들이 가서 나 좀 투자할게 했더니 처음에 키스트가 투자 받으려다가 어라? 주가는 이미 뛴 거예요. 주가가 안 좋을 때 그 제안을 받았다가 김수현 덕분에 주가 뛰고 나니까 아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리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 일단 스톱. 그래서 투자를 안 받고 그런데 여긴 계속 친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텐센트 모델로 김수현이 박탈된 게 텐센트가 좀 친하고 싶어. 발 담그게 하려고? 네, 발 담그려고. 그래서 투자는 안 받아주는데 모델은 해줄게 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사마네트웍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봉신연이 하나로 주가가 중국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봉신연이 같은 경우는 체림이 출연을 하고 이제 아예 직접 중국에서 제작을 하는 드라마인데 최근에 대부분의 이 드라마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이 중국 업체로부터 직접 제작하는 제의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펜 엔터테인먼트가 4개 작품을 제안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펜 엔터인가도 상장사야? 네, 상장사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또 주가가 좀 많이 좋아요. 상장돼 있어 지금. 네네. 조금해서 그러지. 코딱지. 그게 보시면 아마 네. 저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미국이랑 영국은 같은 영어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잘 된 거 영국 가서 틀면 바로 끝나잖아요. 약간 사투리 같지만 못 알아듣는 새끼 없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산말, 서울 사람이 부산말 다 알아듣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아미가 해도 다 알아듣죠. 그렇죠. 부산이랑 미국이랑 영어는 똑같은 거죠. 물론 단어 스펠링 약간 거 다른 거 있고 미국이랑 캐나다 약간 다른 것도 있지만 다 알아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나게 미국에서 인기를 났다. 네. 반대로 영국에서 엄청 인기 있는 드라마라면요. 똑같은 제목인데 가로 뒤에 US 아니면 GK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이런 게 들어가고요. 자기네가 따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그런 거 같네요. 예를 들어서 별에서 온 그대 되면 똑같은 걸 하는데 네. 비슷한 걸 하는데 별에서 온 그대 하고 나서 C에 N이 들어가는 거죠. 차이나라고. 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현지에서 똑같이 만들겠대요. 왜냐면 아시면 모르겠지만 스킨즈라고 영국에서 청춘 드라마로 아주 초미의 히트를 쳤던 게 있는데 미국에 똑같이 스킨즈 US라는 게 있고 그런 게 많아요. 제법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일단 별에서 온 그대 중국 버전을 만들어서 판빙빙도 나오고 이렇게 만들겠다 얘기가 나오고요. 중국은 또 빨리 똑같은 거 똑같이 만드는 데는 정말 튀어나온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는 묶음으로 3편을 찍는데 1년 안에 3편 다 찍자. 근데 중국 애들은 예전에 비즈니스를 해봐서 아는데 믿을 수가 없어. 돈 꽂히기 전 내가 진짜 걔네들하고 계속 메일을 하고 막 얘기하고 공항에 내려서까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있었는데 공항에서조차도 된대요.
가서 직접 볼 때까지도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라마나 그게 아니라 아니 중간에 네. 빼놨어. 거기 갑이 있는데 식당을 했을까요 본인이? 예? 그럼 갑이 있는데 갑을 강조해서 본인이 을인데 갑을 또 자기가 디스한 거 아니야? 아니, 제가 갑이었어요. 갑이었어요? 제가 바이어였고, 걔네가 이제 파는 애들이었는데, 분명히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된대요. 그래서 확인하자 그랬더니, 직접 그 랩에 가서 실험을 하고 확인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아, 이게 원래 맞다고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비즈니스 할 때 절대 사기당하기가 쉽상이다라는 거를 꼭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근데 걱정할 건 없어. 제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라 잘 갈 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을 슬쩍 담그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기창 기자 바쁜데요. 이제 좀 화장실 좀 가시고요. 네, 갔다 화장실 가시고 방송국 돌아가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토크 배틀 코너가 되겠는데요. 그 요즘 보면 다시 한번 요즘 보면 자동차 나올 때마다 오늘 카니발이 또 새로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신차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 카니발에 아주 흥미로워요. 오늘 카니발이 나왔는데 9년 만에 모델이거든요. 모델 풀 체인지업인데 이번에도 역시 50몇 %의 고장력 강판을 썼어요. 근데 거기는 이번에 또 연비가 지난번보다 좀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항상 그래놓고 또 딴소리 하는 적이 많은데 네. 이번에도 역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약간 옆으로 충돌하는 거 그 시험에 이번에 네. 또 그 A 뭐 등급 맞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많이 있다면서 경량화의 문제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자동차 경량화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동차 경량화에 대한 얘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고장력 강판에 대한 쪽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정성을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에 고장력 강판에 대한 사용 비중은 늘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2017년, 18년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자동차 자체를 아예 팔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배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 도쿄 의정서에 의해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죠. 그 배출량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배출량 규제는 이제 그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워낙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 있잖아요. 거기다 네네. 그냥 세금을 징벌적 과세하는 네.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이커 차원에서 합니다. 메이커. 그러니까 전체 메이커에서 나오는 게 평균을 갖다 때려버려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유럽차나 좀 고급 회사들은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왜냐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이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BMW나 예를 들어서 벤츠 뭐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작은 차가 없잖아요. 네. 아주 작은 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솔로나 뭐 아반떼 이런 급이 없잖아요. 약한 네. 게.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또 반대로 보면 어찌 보면 현대나 이런 데 입장 보면 싼 차들이 또 많이 팔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그 같이 들어가니까 걔네들보다 약간 그건 좀 덜할 수는 있죠. 느낌으로 보면은요. 그런 건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싸고 고급차일수록 경량화에 더 신경을 쓰는 거는 하나의 추트렌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차가 그렇게 많이 또 연비가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비가.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도쿄 의정서에 의해서 지금 아예 자동차 판매에 대한 쪽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 경량화죠. 그래서 현대아이스코어가 가는 이유도 역시 지금 뭐 실체적인 걸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현대 EP라든가, 뭐 코롱 플라스틱이라든가, LG 하우시스. 네, LG 하우시스라든가, 뭐 KCC도 역시 그런 쪽으로 좀 뭐 SK도 넓게 보면은 SK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가는 이유가 좀 여기에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재밌는 거는 3기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지금 그 자동차 연비를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거의 이제 수동을 안 쓰지만 수동 쓰는 분이 가끔 있어요. 예전에 뭐 아는 형님이 그 수동 그랜저를 그 있지도 않은 거를 주문해 갖고 타고 다니는 걸 봤는데, 수동에다가 수동을 쓰게 되면 어쨌든 간에 연비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수동 자동을 놓고인데 이거를 갖다 중간에 나오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 베이스 기반의 자동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연비를 개선시킨 제품이 있거든요. 그걸 DC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 DCT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자동차 경량화가 시장의 어떤 한 큰 테마에 대한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겠고. 그런 게 뭐 그쪽에 폭스맨에서 맨날 선전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폭스바겐이 그런 맞습니다. 9월 트랜스미션이거든요. 3기 오토모티브가 9월 달부터 폭스바겐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기 오토모티브 제가 좀 알죠, 저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납품을 해서 매출이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중국이 지금 보게 되면 뭐 중국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고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그 알루미늄 바디 쪽 하는 쪽들 이런 쪽도 BMW 이런 거. 예예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경량화가 하나의 추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나중에 결국 안전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그잖아요. 네. 안전하고 관련한 것까지 나오면 최고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자동차 무거울 필요도 없잖아요. 네. 가벼운데 단단하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꿈의 소재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저희 뭐야 하이스코어 네. 하이스코어 올라가는 건 딱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그런 거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LG하우스도 그거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추세가 맞기는 맞다라고 크게 봐서는 이해하시면 좋겠죠. 코다코가 바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쪽이죠. 맞아. 코다코. 예, 코다코고 언제 얘기 들었었는데? 예예 그 뭐 센터장님이 얘기해 맞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8단 기어. 이게 뭐냐면은 아예 DCT로 가거나 8단 기어로 가면은 역시 기어가 이렇게 세분화되게 되면 연비가 더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8단 기어로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 네. 갑자기 또 이분은 우리 또 이승원 대표께서 우리 네. 대세 공대생 이승원 대표가 진짜 전공이잖아요. 자동차 네네. 쪽은. 네. 근데 그 무한 기어라고 있었잖아요. 무한 기어가 뭐냐면은 이제 닛산에서 하는 거. 닛산에서 하는 조그만 거 큐브가 이제 그 동력이잖아요. 그 기어 안 물리고 그냥 기어 없이 계속해서 가는 건데. 큐브가 아니라 예. 큐브는 아니고 있죠. 어떤 거 로터리 엔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무단 기어라고 그러니까 네네. 쓰는 게 있어요. 닛산 대분이 차가 다 그래요. 음. 근데 그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것도 근데 이제 그게 근데 그거는 가격이 그건 편하긴 편한데 그래 맨날 하는 거 오토바이 같이 한 오토바이에 기어 없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게 뭐 연비가 안 좋다라고 그래갖고 연비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왜냐면 그래서 근데 조용하긴 엄청 조용하죠. 예, 조용한데 대신에 이제 연비가 안 좋아서 그쪽으로는 안 간다고. 그리고 가격도 비쌉니다. CBT인가 맞아요. 네네. 맞아요. CBT 그거. 네. 가격이 비싸고 연비가 안 좋아서 그쪽은 조금 이제 기술 이제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쪽이라고. 근데 닛산은 왜 그렇게 그걸 좋다고 떠드는 거지? 뭐 자기네 색깔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닛산도 옛날부터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 게 닛산이었나요? 로터리 엔진도 닛산 쪽이었나요? 그 특이한 기술 있었죠. RX7이라는 차. RX7. 마스다 RX7. 마스다 RX7인데 각각의 이제 로터리 엔진이라고 엄청 메이커들이 떠들었죠, 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의 이제 기술, 독자 기술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추석 좋은 건 아니다. 네. 네, 여기까지 있고요. 마지막 코너 넘어가죠.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하이로 코너인데요. 하이로 코너 하기 전에 없애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이로 코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중요해요, 저한테는 지금. 자기는 지금 오늘 안 보인다며 게시판이요. 네. 근데 맨날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아니, 지금 한번 봐야 됩니다. 열어줘야 돼요. 보니까 보입니다. 엄청나게 이승원 대표를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네네. 그 무단기어 CBT 그런 거 이승원 전문가님 실력 대단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만물박사로 치환하는데 자동차로 석사예요. 석사 마스터하자 마스터. 근데 석사인데도 이거 모르면 그거는 정말 가짜지. 모를 수도 있죠. 저는 왜? 윤활유 전공이에요. 윤활유. 뭐? 윤활유. 그럼 학원과 가는 거 아니야? 아, 화공과는 아니고 어. 윤활유가 기계 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그런데 여기 S당초님 네네. 이런 분들이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예. 반켈엔진은 뭐야? 아, 반켈 엔진이요? 네. 그럼 모릅니다. S당초님은 반켈 엔진이. 네네. 로테리 엔진은 내구력하고 연비가 안 좋아서. 맞습니다. 반켈 엔진이 뭐야? 반켈 엔진이요?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에어로 크래파이트 이런 거 알아? 모릅니다. 네. 아이, 자식, 그 하여튼 이정원 대표 좀 아는 줄 알았더니 또 또 얄팍한 지식의 수준이 드러났죠. 루브리케이트 리듬 페이스트. 그거 네. 아, 루브리케이트가 바로 이제 윤활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아, 좋습니다. 두 남자 하이로 코너 네. 판인데요. 이양영 10승, 이성원 3승.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는데. 아유. 아, 이거 했다. 이거 너무했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일부러라도 무조건 져줄게요. 아, 이번에 안 줘주시면은, 끝나는 거네, 이거. 끝나는 걸로. 다음 주까지 하면 이거 게임 끝난 게임인데? 이번 달은 뭐, 한 수 물러드리죠? 제가. 한숨 통 크게! 통 크게? 네. 질 때는 통 크게! 아, 알았어. 예. 2015.09포인트인데요. 2015포인트 네. 잡겠습니다. 그러다 할 건 해야죠. 네. 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라니까요. 뭐 이번 달은 그냥 계속 업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기간. 업이요? 네. 업해야지 이거 뭐 살겠습니까? 어디? 싸우랬다 계속 졌어. 업이요? 예. 재미삼아 가겠습니다. 네. 2018포인트 잡지 한번. 2018? 거기보다 밑으로 가야지. 제가 업 갑니다, 그럼 2018. 네. 저는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매일 뭐 보합 마이너스 나올 건 아니다. 지금 42만 6천 원 보합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43만 원 정도만 가면 2, 3포인트는 쉽게 끌고 간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좀 있다. 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냐면 삼성전자 갤럭시 S5 1100만 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정균인가요? 그 사장님께서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4보다 지금 판매 속도가 좋다라고 했는데 역시 S4 때 나왔던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S5도 대리점 밀어내기 매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며칠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번 달 초였죠. 그 갤럭시 그 태블릿 PC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쪽을 목표치를 1억대 이상으로 잡겠다라고 그 목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또 하향 수정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의 스마트 기기에 대한 판매 둔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어서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다라는 점에서 로가 아니라 2018보다는 로로 보겠습니다. 저는 2018까지 네. 이상으로 하이를 보겠고요. 공지사항이라고 할까요?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은요, 제가 딱 봤을 때는 그 올해 시장의 특징은 듣보잡 주식이 올라갔다는 게 전 특징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저 블루컴 이 친구가 말할 때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이성훈 대표 말하기 전에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그리고 뭐 종목으로 맞을 수 있죠. 차트로는 그렇지만 제대로 설명 안 들어보신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많이 좀 보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딱한 종목 팟캐스트에서 이번 주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난주에 특집으로 저희가 5종목 특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그게 주가 올라간다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는요. 네.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시면 지난주 거랑 이번 주 거 딱 한 종목에 저희 따로 하는 팟캐스트 녹음이 있는데요. 오디오로 한번 시간 되면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올라가고 떨어진 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새롭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왜냐하면 저희들도 안 하는 종목도 있고 저도 잘 모르는 주식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다. 그런 것들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누지만 들으시면 저희가 저희를 후원해 주신 거, 저희를 성원해 주신 거는 여기서도 많이 참여해 주셔도 고맙지만은요. 그래서 구독 신청 꼭 좀 해주시고 저희가 5개 프로그램 운영 중입니다. 지금요. 다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들을 때마다 좋아요 버튼, 하트 표시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크게 도와주십니다. 상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요거는 다음 주에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현대위압 시작하면서 해주신다고 그러더니 안 해주셔갖고. 현대위야?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싹 모아갖고 먼저 한번 현대위야는 딱 이것만 할게요. 예. 그 현대 정몽구 회장이 1000만 대 가겠다고 했는데요. 네. 탑픽이다. 탑픽이다. 네. 네. 그걸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